자, 카카오뱅크 메뉴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 메뉴가 지금 은행 소개, IR 투자 정보, 상품 화면에 고객센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메뉴는 구현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3차 메뉴 구조예요. 뭐 카카오뱅크, 윤리경영, 세소시, 인재경영 2차 메뉴고, 이런 것들이 3차 메뉴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까지 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벅찹니다. 자, 그래서 요거라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 지금 강사랑 같이 하는 거를 모작이라 하거든요. 모작 또는 클론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작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컬러라든지, 그죠? 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 도구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보더 버튼 같은 경우도 색상을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 연 다음에 해당 스타일이 뭔지 본 다음에 적용하는 게 맞지만,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HTML, CSS를 그대로 복붙해서 넣는 거는 그건 그냥 뭐예요? 베껴 쓰는 겁니다. 그건 모작이 아니에요. 그건 클론 코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작이라는 거는 실제 요 화면을 보고, 아, 구조가 나름대로 어떻게 되겠구나, 메뉴는 어떤 식으로 HTML 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왜냐면 나중에 실무 가게 되면 웹 디자이너들이 요 화면을 준단 말이에요. 요 화면. 그러면 요 화면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요런 똑같은 화면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해가지고 요런 화면을 주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모작하라고 하니까 그걸 베껴 쓰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 만들 때 HTML 작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HTML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 눈으로 본 다음에 나름대로 구조를 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neve라고 쓸 겁니다. nev. 그 다음에 메뉴 1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ul. 자, 메뉴 구조는 여기서 변하지 않습니다. li 곱하기 4개. 4개잖아요. 뭐 관련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메뉴에다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데, 저는 얘를 따로 분리할 거예요. 따로. 그래서 A, 그 다음에 href 샵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메뉴 아이템들을 일단 우측으로 나열하려면 UL한테 뭘 줘야 될까요? 바로 플렉스를 줘야 됩니다. 자, 플렉스 주게 되면 얘네들은 한 줄로 배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내부는 키가 어때요, 여러분들? 자, 큽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컨테이너고 플렉스죠? 그러니까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자식인 내부는 부모의 높이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키가 커요. 그죠? 반면에 UL은 키가 커요, 작아요? 얘는 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색상 칠해보면 얘는 메뉴 아이템의 크기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내부의 높이를 물려받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H 풀. 그죠? 그러면 얘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스죠. 그죠? 그럼 플렉스가 된 녀석은 플렉스 아이템은 누구의 높이를 받아온다?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i는 어떻게 된다? li도 높이가 큽니다. 왜? 부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죠? 커요. 근데 반면에 a는 어때요? a는 굉장히 작겠죠? 왜 작아요? 얘는 부모가 플렉스라서 높이가 있지만 얘는 부모한테 높이를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li를 플렉스로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작업한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이 메뉴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측 끝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우측 끝은 아니면 여기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작업하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진 레프트를 여기다가 부여를 해가지고 얘를 떨굽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얘랑 얘가 지금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있겠죠? 그죠?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너비는 현재 1080픽셀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사용하고 있는 너비가 있고 얘가 사용하고 있는 너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다 플렉스 아이템이죠? 그러면 플렉스 아이템한테 줄 수 있는 속성 중에 성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하고 얘가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다른 녀석한테 부여하는 게 가능한데, 저는 여기 중간에다가 플렉스 그로우라는 녀석을 만들게요. 이 플렉스 그로우라는 녀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로우예요. 근데 이제 테그리티 치트 시트에서는 그로우 1이라 해가지고 얘가 바로 성장성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플렉스 그로우를 플렉스 그로우 1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녀석이 얘하고 얘가 사용한 나머지 너비를 다 쓰는 거예요. 자,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 해볼게요. 블루라 하니까 얘하고 얘가 사용한 나머지를 얘가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지금 1차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니면 얘가 지금 지금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죠. 그럼 블럭 요소를 정렬할 때 우리가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잖아요. 마진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데, 자, 마진 레프트를 왼쪽에서 손을 딱 놔버리면, 마진 레프트는 기본값이 0이죠. 그러면 그 0을 여러분들 오토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오토는 말 그대로 양보잖아요. 0이기 때문에 왼쪽에 딱 붙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손을 딱 놔버리면 얘가 우측 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ML 오토라고 만들 거예요. ML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를 오토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오토를 누구한테? 이 내부한테 부여하게 되면 0이었던 녀석이 왼쪽에서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마진 라이트가 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측 끝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렉스 그로우를 이용해가지고 우측 끝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마진 레프트를 오토를 줘가지고 우측 끝으로 보내도 되고, 둘 중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우측 끝으로 가면 되기가. 그래서 저는 요것도 많이 쓰고 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둘 중에 뭘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얘가 메뉴가 우측 끝으로 갔죠.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운데로 수직 정렬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직 정렬하려면 이 A를 저는 뭘로 만들 거냐면 플렉스로 만들 겁니다. 자, 플렉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H2를 주는 거죠. 높이 100%. 나름대로 높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 높이 100%를 했기 때문에 LI의 높이를 얘가 받아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쓰면 되는 거예요? 아이템즈 센터 주면 수직 정렬이 되겠죠. 그렇죠. 깔끔하게. 자, 패딩도 좀 적당히 주면 되겠죠. 패딩도. 패딩도 한 PX라고 검색해볼게요. 한 PX라고 검색하면 PX 나름대로 좀 넓은 게 있을 겁니다. PX 뭐 10이라든지 저는 그러면 PX 1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PX 10은 40픽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패딩 0 40픽셀 이렇게.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 넓게 털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 여기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여해주고, 여기도 부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뉴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블루가 칠해져 있는데 블루 지울게요.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죠? 필요 없죠. 다 지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기 싫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메뉴 1이라 적고 UL LI A 디스플레이 플렉스 준 다음에 하이트를 100% 준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패딩을 0 40픽셀 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줄 수가 있다. 근데 강사는 그냥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부여했던 거 좀 지우고, 레드도 마찬가지로 부여했던 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메뉴 형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호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호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LI한테 호버 했을 때,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언더라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언더라인을 주게 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고객 입장에서 지금 이 호버 했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이 텍스트하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바디한테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를 언더라고 부여하게 되면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밑으로 내려와요. 좀 더 깔끔하게.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메뉴가 이렇게 내려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넓다 하면 패딩을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줄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는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메뉴 작업을 끝났으니까 그 옆에 있는 걸 작업을 하겠습니다. 누구? 관련 사이트죠. 그죠? 관련 사이트. 자, 관련 사이트를 이제 영어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관련 사이트를 번역기 돌려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냥 related sites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직역한 거를. 그러면 여기다가 div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related sites 박스라 쓸게요. 박스 이렇게. 그러면 얘는 관련 사이트라고만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스판으로 감쌀 겁니다. 보통 이제 텍스트를 쓸 때는 텍스트를 그냥 div에다 바로 쓰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아이콘도 존재하네요. 그러면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 아이콘을 주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판으로 또 감쌀게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점을 누르게 되면 이모지 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모지 키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 키 관련된 게 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거 부여하면 돼요. 나름대로 윈도우 누른 상태에서 이 점 눌러야 됩니다. 윈도우 점. 이런 거는 찾아봐야 돼요. 저도 뭐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자, 이거 맨 왼쪽에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딨지? 얘는 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요? 지금? 위를 가리키는 거 있는데 밑에를 가리키는 건 또 안 보이네요. 상관은 없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쵸? 지금 요거밖에 안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럼 비슷한 거 그냥 써볼까요? 요런 거? 이게 숫자이긴 한데 숫자이긴 한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숫자라서. 그러면 윈도점에서 아마 요렇게 하면 나올걸요? 옛날 방식이긴 한데 기억이라고 기억 한자라고 검색하려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 한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간혹가다 나와요. 요것도 없네요. 있는 줄 알았는데 이음 한자라 할까요? 이런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저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윈도우 키 이모지 눌러가지고 아까 위를 향하는 녀석이 있었거든요. 위를 향하는 녀석. 그 위를 향하는 녀석을 일단 적용할게요. 그 다음에 해결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군요. 모양새가 살짝 삐뚤빼뚤하긴 하네요. 뭐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관련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관련 사이트. 얘도 근데 어쨌든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는 녀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넘어가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자, 커서 포인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이게 테일인드 문법이에요. 참고로 커서를 포인터를 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플렉스 아이템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뭐 여기다 감싼 다음에 뭐 알라인 아이템도 더 되는데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얘만 따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 얼라인 셀프 센터. 그게 바로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뭐냐면 테일윈드 문법으로는 얼라인 셀프 일단 검색해보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러면 셀프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센터가 바로 이게 바로 수직 정렬이죠. 근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만들어줘야 된다. 얼라인 셀프 센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직 정렬이 됐죠, 나름대로. 자, 그러면 이 릴레이트 사이트 박스라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이 아니라 색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뒤져보는 건데, 저는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쓸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패딩을 적당히 주겠습니다. 한 10픽셀 정도.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얼마큼 줄까요? 20픽셀? 그럼 좀 많이 둥그러지나? 그죠? 나름대로 살짝 둥그러지긴 하죠. 근데 지금 패딩을 제가 10픽셀 주니까 위아래 좌우 이렇게 10픽셀 들어가니까 좌우만 10픽셀 주고 위아래는 적당하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니까 5픽셀, 그 다음에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 왼쪽 밑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아래.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낫겠죠? 그죠? 그럼 위아래는 5픽셀 주고 좌우는 10픽셀 주고 이렇게 주는 게 괜찮은 방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d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F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거 봐야죠. 이런 색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찾아보지 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이런 거는 보고 나서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색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관련 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얘는 관련 사이트라고 하지 말고 div를 감싸서 스판으로 감쌀까요? 스판? 아니다, div로 감싸죠. 제가 에로 아이콘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에로 아이콘이라고 스판을 2개를 쓸 거예요. 에로 아이콘.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div한테 뭘 줄 거냐면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러면 플렉스 주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알아서. 그죠? 그러면 이 에로 아이콘에서 어차피 한쪽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쪽은 나오면 안 되니까 에로 아이콘 누구의 자식이에요? 릴레이트 사이트 박스죠? 그죠?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first child, 에로 아이콘의 자식인데 그냥 first child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last child죠. 그죠? 한쪽은 디스플레이가 뭐 해야 돼요? 논처리 돼 있어야 돼요. 논처리. 안 나와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일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우스가 올렸을 때 누구한테? 사이트 박스한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얘는 뭐 처리해줘라? 블럭 처리해줘라.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누가 나오면 안 돼요? 호버했을 때는? 반대로 first child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first child는 논 처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자, 색상이 헷갈리니까 레드로 할게요. 여기다가 first child
얘는 레드, 그 다음에 얘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스론을 칠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퍼스트 차일드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블루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 녀석이 위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요 녀석이죠, 요 녀석. 그러면 이거는 아직 배우진 않은 개념이지만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폼 로테이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로테이트라는 건 회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80 DEG라고 하게 되면 180도로 돌려버려요. 요거를. 근데 지금 180도로 돌려버리니까 90 DEG 이렇게 써볼게요. 로테이트, 트랜스폼, 로테이트 해볼게요. 회전하다. 트랜스폼, 로테이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0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줄 수 있어요. 회전. 그러면 여기다가 120°를 할까요? 트랜스폼, 로테이트가 안 먹네요, 지금. 지금 제대로 안 먹죠? 이거는 로테이트.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어서 그런가? 트랜스폼 로테이트가 안 먹었던 이유는 이제 지금 요 녀석이 이제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어서 지금 안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이 녀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입혀줄게요. 블럭이라고. 자식인 스판한테. 그러면 이 녀석은 먹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수직 정렬이 나름대로 안 돼가지고 이 녀석을 뭘로 만들 거냐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플렉스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즈 센터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수직 정렬이 되겠죠. 근데 수직 정렬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 녀석이 너무 커서,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주지 말고 얘를 지금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플렉스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나름대로 아이템즈 센터를 주는 거예요. 온라인 아이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서 수직 정렬이 되겠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너무 넓어서 그러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주면 되나?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지 않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요 있잖아요. 요 셀프 센터 줬던 요 녀석이 플렉스라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속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로테이트. 뭐야? 여기도 다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다시 줄게요. 그러면 justify 컨텐츠 센터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라고 줘볼게요. 그래도 지금 수직 정렬이 안 되네. 이게 왜냐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이트를 오토로 해볼까요? 오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요게 너무 크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그냥 요렇게만 쓸게요. 요렇게 아이콘을 요렇게만 일단 태그를 하고, 지금 아이콘이 여러분들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여기다가 실제 아이콘을 집어넣긴 할 겁니다. 자, 카카오뱅크 아이콘은 뭘 집어넣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자, 얘네들이 쓰고 있는 아이콘이 따로 있네요. 그러면 카뱅에서 쓰고 있는 아이콘 쓸까요? 원래 우리가 쓰려고 했는 아이콘을 쓰려 했는데, 카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 아이콘을 직접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 다운이면 얘는 업이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아, 이게 다운이 업이 아니네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를 썼네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지우겠습니다. 보니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에로 아이콘이라고 작업을 해놨고, 여기에서 지금 스판인데, 그러면 first child, 얘도 마찬가지로 first child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스판이라고 다 쓰겠습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걸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스판 자체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라 잡을게요. 플렉스라 잡고, 그러면 플렉스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한테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주게 되면 얘 나름대로 수직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 녀석이 지금 배경색에 높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블루라 써볼게요. 얘가 높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죠. 아이콘한테 높이가 없죠. 그러면 아이콘은 지금 높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플렉스를 이렇게 줘버리면 이 녀석 자체를 수직 정렬할 수 있죠. 보이죠? 이렇게 된 거. 나름대로 살짝 삐뚤긴 하지만 수직 정렬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그러면 마진 바텀을 살짝 올리면 됩니다. 한 5픽셀 정도 줄까요? 이런 경우에는.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180디그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180디그리. 트랜스폼, 로테이트 해가지고 이미지 자체를 돌리겠습니다.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 자체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라 쓰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요게 나오죠. 뭐야, 로테이트를 안 해볼게요. 그쵸? 처음에는 요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블럭 줄 필요 없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얘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호버 했을 때는 이렇게 바뀌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잘 바뀌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레드는 필요 없으니까 레드는 지우고요. 그리고 관련 사이트랑 이 화살표 사이에는 좀 간격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지금 플렉스죠? 그러면 얘한테 갭을 좀 주겠습니다. 갭. 아까 우리가 갭 줬던 게 몇인가요? 갭을 여기다가 갭을 만들지 않았나요? 갭 한번 찾아볼게요. 갭이 없네요. 그러면 갭을 여기서 검색을 해서 갭 X 한 4픽셀? 한 4픽셀 정도? 갭 1을 할까요? 갭 1.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패딩 이쪽에다 한번 몰아넣을까요? 그러면 갭이, 근데 우리는 X를 줘야 되니까 갭 0, 4픽셀. 이렇게 하면 위아래 0이고 좌우 4픽셀이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살짝 벌어지겠죠. 벌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마우스로 올렸을 때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클릭이 됐을 때 바뀌는데, 클릭이 되면 바뀌게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는 호버로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호버로 작업하지 않고도 액티브라는 게 있는데, 액티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액티브를 클릭하면 이거는 알아서 계속 바뀌어서 호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요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자바스크립트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버만 제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대로 만들어졌죠. 위에를 조금 더 줄게요. 패딩을 8픽셀 정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좀 줬습니다. 됐죠? 그냥 마우스로 올렸을 때만 작업을 한 거예요.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색상이 다르죠. 이것만 보더만 조금 보더 컬러만 다르네요. 보더 컬러만 조금 다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컬러 얘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질 거죠. 색상도 다른가요? 아니죠. 색상은 다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정말 잘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